다음은 우리 노웅이 회장님. 예. 전해주시죠. 한국 민주운동 중인데 민주유공약법제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경기도 해직교사 출신인데요. 선생이다 보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시간 지금 넘었죠. 저부터도 이제 몸이 좀 꼬이려고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도 다 그러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저는 가능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외적인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43쪽 페이지 넘겨서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이 민주화 유공자법 이 어떤 무태가 된 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또 중간쯤에 써놨어요. 민주화 운동 기간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63부터 93년까지인가 이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한비 PD 같은 경우는 언론 노동자들 이런 노동환경 개선 이런 것도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다는 거. 그다음 이 대상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로서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류 3일을 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구류 3일을 살았으니까 과연 그걸 우리가 이렇게 경중을 따졌을 때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누구는 죽기도 했고, 누구는 부상당해서 평생 상해를 가지고 있고 이 비교가 되냐 이런데 그런 분들이 구류 3일만 살고 끝났을까? 그 다음에도 한 평생을 지금 이 수감까지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에서 그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보상이라는 게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굴욕적인 얘기를 통해서 보상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게 호주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음으로써 지금도 위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상이라는 건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또 개인의 어떤 뒤에 이제 또 말이 나오겠지만 개인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냐 저희가 요새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선생할 때만 해도 이 애들 목사 그냥 다 얘기했거든요. 이 새끼들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참 그런 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입니다. 나는 개인 보상바라고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공사를 구분 못하는 과연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지금 이 민주화운동 이 법률 개정이 되는 이런 것을 어떤 개인의 보상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정도 시각밖에 안 된다. 저건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저건 그런 것도 더군다나 이게 무슨 생활지원금 참 받으면서 참 취업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생활지원금을 이렇게 받아야 돼?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결국 지금도 이제 정교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상 회복을 위해서 지금 35년간의 지금 손해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도 되고 파면도 당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파면되니까 돈도 안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했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피해가 이어지고 연금도 다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이 미위가 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너무한 그런 것조차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47쪽에 보면요. 왜 도대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는 거예요. 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미 국민보험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20년 동안 안 되는 이거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 개인적인 구성을 바로 간 게 아닌데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법률이 제정이 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역사적 평가 작업의 일환이고 우리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세들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가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거고 뿌리내리는 거다라는 이런 개념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꾸준히 얘기를 하고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국회의원들 교육시켜야 되는 점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참 이 공정성 시대에서 요새 뭐 굉장히 이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게 토론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토론거리가 될 수도 있을까 해서 생각해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이런 거 있어서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12명이 어떻게 이것들이 막한테 못 뛰는 짓거리 박근혜 때부터 다 됐고 국가유공자 지금 거의 80만 명 되는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여기 지금 표시돼 있지만 0.8%에 해당되는 그 자녀들 중에서 똑같이 원서 내고 똑같이 통과돼서 그 다음에 성적 선고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어떤 입시 경쟁을 해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니까 우원시원 무슨 김어준 하는데 가서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진짜 미흡하구나. 잘 공부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다 제가 이걸 써놨어요. 진짜 이 사람들 우리들은 일단 민주유공자 법률이 제정이 된다면 과감하게 써놨지만 교육지원, 입시나 이런 데서 해당자도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입시지원, 그다음 취업지원 이런 데서 가산점 제도 이게 뭐냐면 국가 시험 같은 걸 보게 되면 10% 자기가 받은 점수의 10%를 가산점을 줄 때 또 5%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산점 제도 우리가 양보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공격할 거리가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입시에서 무슨 특혜가 있어? 취업에 무슨 특혜가 있어? 가산점 제도가 없는가? 그러나 정보는 제공을 해줘야지.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을 그냥 이게 있으니까 우원시원 만났더니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원시원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사망자, 상해자, 형벌까지만 우원시원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희생자까지 들어가 지금 30명 희생자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17대 때에서 이제 보훈처에서 내놓은 아는 희생자 중에서 뭐냐면은 1년 이상 구금자, 1년 이상 해직자, 30일 이상 구금자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게 되면 11,000명대, 5,400명대,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원시원은 이렇게 한 800명 정도 하면 국민들이 그 정도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한 800명 정도 하면 그 정도야 뭐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까도 이제 김원봉 그분 이제 뭐 얘기했지만 한 명을 거의 문제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이념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 또는 뭐 보수언론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 숫자 갖고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미 계속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서른 의원 안대로 우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독립운동했다고 3대가 못 살아. 한국 민주화운동했으니까 뭐 빨갱이가 조작해서 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폭파시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주유공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실. 그 마음 풋풋하게 이 농민정부 들었으면서 민주정부 들었으면서 풋풋하게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하나 못한다는 이런 아픔이 대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이 일반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 하나로 그냥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각각 만들고 있다. 지금 그 부산 쪽에 무슨 국민의힘 쪽에서 9만 원 관련법으로 발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쪽 의원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발의한다고. 그러면 긴급 조치 특별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시국사법 특별법 정부가 그렇게 만들겠다면 도대체 무슨 그런 법률이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선생 출시다니까 말이 길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성 3번세 됐습니다. 까지만 그 의원식 의원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희생자까지 들어가 지금 30원은 그 희생자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17대 때에서 이제 보훈처에서 내놓은 아는 그 희생자 중에서 뭐냐면은 그 1년 이상 구금자, 1년 이상 해직자, 30일 이상 구금자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게 되면 11,000명대, 5,400명대,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원시권은 이렇게 한 800명 정도 하면 그 국민들이 그 정도에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 800명 정도 하면 그 정도야 뭐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까도 이제 김원봉 그분 이제 얘기했지만 한 명을 거의 문제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이념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 쪽에 또는 보수언론이나 이쪽 진영에서 이 숫자 갖고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미 계속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서른 의원 안대로 우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독립운동했다고 3대가 못 살아. 한국 민주화운동했으니까 뭐 빨갱이가 조작해서 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폭파시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민주유공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사실. 그 마음 풋풋하게 이 농민정부 들었으면서 민주정부 들었으면서 풋풋하게 마음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하나 못한다는 이런 아픔이 대표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이 일반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 하나로 그냥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각각 만들고 있다. 지금 그 부산 쪽에 무슨 국민의힘 쪽에서 9만 원 관련법으로 발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쪽 의원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발의한다고
하려면 뭐야? 긴급 조치, 특별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국사건 특별법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겠다면 도대체 무슨 그런 법률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돼서 뭐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선생 쓰시다니까 말이 길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선거 3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